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의 가장 아래쪽 왼쪽을 보시면요.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의 날씨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도고 헤비 레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오늘 아침엔 아주 오래간만에 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아이들 등교길을 함께 하지 못하고 엄마랑 걸어서 학교에 가거든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방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방송 녹화하는데 빗소리가 들어갈까 조금 우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선명한 음질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댓글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제시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신 분이고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기간 비율을 보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라고 짧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종목의 기간 비율은요. 굉장히 쉽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행알파로 이동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테슬라다. 그러면 서머리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메인 페이지에서 중간 쪽으로 좀 내려오셔야 합니다. 쭉 내려오시면 여기에 오너십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너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쪽을 보시면 인스티튜션즈가 있잖아요. 이게 기관 투자자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경우에는요. 전체 지분 중에 43.5%를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 인사이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자죠. 따라서 테슬라의 주식 중에 거의 15%는 내부자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밑에 보시면 퍼블릭 앤 어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개인 투자자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 주식은요.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기관이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투자에 한 가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한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관 투자자는요.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심지어는 나중에 5년, 10년 후에는 배당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테슬라라는 기업이 우량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더 이상 변동성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되면요. 기관들이 그들의 투자 자금을 넣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 변동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의 댓글을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읽고 좀 마음이 굉장히 짠했거든요. 아이디를 살펴보니까 정경희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저는 2020년 7월부터 미준 구독자입니다. 듣지 않으면 궁금해서 하루가 넘어가지 않는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익이 나서 아파트 사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격려의 글을 올리고 싶지만 시각장애인이라 글쓰기가 자유롭지 못해 선생님께 힘이 되지 못하지만 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힘내시고 씩씩한 모습 보여주세요. 화이팅! 이라고 굉장히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여러분들의 지원과 서포트가 필요하다, 관심을 많이 주셔야 제가 미존 채널도 그렇고 미존 멤버십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엄살을 부렸잖아요. 그랬더니 좀 신경이 쓰이셨는지 이렇게 너무나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경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서 아파트 사는데 도움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저는 아파트 못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보다는 정경희 님이 굉장히 좀 투자의 수완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미준 채널 함께 해주시고요. 아파트 사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댓글 덕분에 힘을 내서 진행하는 10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됐던 상승 추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 또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가 플러스 0.19, S&P 500은 플러스 0.43,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0.71%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은 플러그 파워입니다. 5.31%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일주일 만에 10% 급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 수소 연료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지가 플러그 파워 그리고 아마존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펠로톤도 좋았습니다. 4.78% 상승했고요. 넥스트라 에너지가 최근에 힘을 다시 내고 있습니다. 4.45% 반등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어제 설명해드린 것처럼 프랑스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이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누홀딩즈가 3.16% 올라갔습니다. 소파이가 2.75%, 누홀딩즈도 그렇고 소파이도 그렇고요.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금융주들이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블록스가 플러스 2.75%,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38%, 엔비디아 플러스 2.20, TQQQ 플러스 2.13, 크리스퍼 2.03, 마지막으로 아사나가 2.01%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한 종목도 많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1%는 올라갔잖아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배드 뉴스가 있었는데 주식시장은 이걸 무시하고 달렸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P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도 시장에서는 개념치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9월 생산자 물가지수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가요 전월보다 둔화는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상보다는 강세를 보이는데요. 9월 PPI가 0.5%나 전월 대비해서 상승했거든요. 참고로 컨센서스는 0.3%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0.2%포인트나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2.2% 올라갔는데 이거 역시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는 1.7%에 불과했기 때문에 1.7이 컨센서스였는데 2.2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숫자가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식품이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입니다. 이 근원 PPI는 0.3%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는 0.2였고 지난달에도 0.2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도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난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는 2.1%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배드 뉴스였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요, 이런 배드 뉴스는 그냥 쉽게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한 오늘입니다. 오늘은 미준 탑10의 성적을 살펴보기 전에 미국 증시의 전망에 관련된 기사를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분석 기사 중에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방 터널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하방 악력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 팔아야 되는 시기다. 뭐 이러한 취지의 분석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사 내용에 따르면 펀드 스트래시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차트 전문가는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논리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지난주 저점에서의 시장 회복이 시장의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신호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트 전문가의 의견이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차트 전문가 한 세 분이 등장을 해서 얘기했던 게 4,200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4,200이 뚫리게 되면요 3,800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 것이 4,200이다. 이러한 데 굉장히 많은 차트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4,200이 지지를 해내고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금요일부터 여태까지 달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펀드 스트래시 보기에는 그때가 바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펀드 스트랩의 기술적 전략 책임자, 즉 차트 전문가가 등장하는데요. 마크 유턴입니다.
마크 뉴턴이 얘기하기를 일부에서는 나의 이런 주장이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며칠간의 건설적인 반등 이후에 주식시장은 저점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뉴턴은요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S&P 500 대비해서 테크주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의 리더십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상승 추세가 나타날 때는요.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주도주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2023년 5월부터 광범위한 주가 회복이 탈선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켓 브레스를 얘기합니다. 마켓 브레스라는 것은 전체 시장에서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은가 떨어진 종목이 많은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주가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떨어진 종목이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금리와 미국 달러가 정점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금리도 그렇고요. 미국 달러도 그렇고 꼭지를 찍었다.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분쟁으로 인해서 월요일 섹션 기준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악재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금리가 지금 피크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뉴턴의 발언은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전문가 뉴턴의 발언은요.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선, 200일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보나치 되돌림선 역시도 4200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술 전략가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4200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미국 증시다. 4216이 저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펀드스트랏의 뉴턴 말고도 지금 현재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차트 전문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티븐 스투마이어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4분기는 일반적으로 S&P 500 지수에 굉장히 좋은 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향후에 시장 지수가 양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계절성 패턴에 따르면 7, 8월에 매도하고 9월, 10월에 다시 매수하는 게 좋다. 왜냐면요. 4분기는 특히 11월부터 연중에 가장 좋은 3개월이 시작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6개월에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통 11월, 12월, 1월 굉장히 좋고요. 나아가서 한 2, 3, 4까지도 좋은 경향이 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역사적인 통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은 올프스피드의 롭 긴스버그라는 전문가고요. 자, 이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투자자들이 과매도 상태를 극복해 가면서 S&P 500의 다음 테스트는 4400에서 4450 범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기를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그 이상에도 계속해서 신나게 달릴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4400, 4450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주은 탑10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대부분 올라갔죠. 소파이가 플러스 2.75%로 가장 좋았고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2.20, 온 세미컨덕터 플러스 1.95, 아마존 플러스 1.81, TSMC 플러스 1.53,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23, 팔란티어 플러스 0.67, 우버 플러스 0.02% 기록했고요. 안타깝게도 테슬라 그리고 SMCI는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성적을 보시면요. 세 종목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일단 소파이가 14.84% 올라갔고요. 팔란티어는 무려 19.46%나 단 한 주 만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역시 거의 15% 가까이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이 중에서도 지금 팔란티어는요. 일주일 만에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팔란티어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요. 팔란티어 런입니다. 도대체 팔란티어가 왜 이렇게 달리고 있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란티어 주식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15%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수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18달러 근처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세 가지의 주요 촉매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에 굉장히 끔찍한 테러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따라서 팔란티어라는 종목에 방산 업체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팔란티어가 2주 전부터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무려 2억 5천만 달러짜리 계약이 홍보가 되면서 주가가 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매크로 환경, 이렇게 세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팔란티어 런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 업체로서의 프리미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AI 더하기 지정학적인 혼란,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AI,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정학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고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가 않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라는 거죠. 따라서 팔란티어라는 기업은요,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탈세계화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대우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요, 글로벌 경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글로벌 빌리지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지구촌 화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각 국가들이요, 이제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 나만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탈세계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다.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부 세계를 보호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팔란티어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사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제대로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팔란티어 역할이 작아서가 아니라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이었죠.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성장주다, 뭐 이러한 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들의 역할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슬슬 프리미엄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제서야 시장은 이 회사가 향후 지정학적인 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시장이 가지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 성사였죠. 자, 이것이 팔란티어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가 들썩이는 주요 이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요, 미 국방부와 3년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AI 그리고 머신러닝 R&D 계약을 발표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소식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블룸버그 터미널은요, AI 연구에 연간 8,300만 달러가 투입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팔란티어의 지금 강점이 부각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계약이 9월 26일 국방부 계약 웹사이트에 게시된 지 몇 초 만에 이 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미준 채널에서도 제가 9월 26일 날 오미주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며칠 만에 13.90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 주가가 거꾸로 갔잖아요. 따라서 2억 5천만 달러라는 그 AI 계약은 보통 이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하락세에서 매수를 하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호재가 발생한 것은 매크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인 4,200달러에서 반등을 시작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 이틀 동안 10년 국채 금리가요, 4.9%에서 4.6%로 하락하는 등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매크로 상황이 지금 주식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반적인 시장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금요일부터 4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미국 증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팔란티어는 초대형 계약이 성사가 됐고 또한 방위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높아진다, 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는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성장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래 현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팔란티어가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디스카운트가 폭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요, 지금 현재 돈이 중요하지 미래의 돈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호조를 보일 수 있고 그 와중에 팔란티어는 대표적으로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때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PPI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가볍게 무시를 했는데 만약에 PPI보다 중요한 CPI에서도 또 한 번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시장이 아마도 견딜 힘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소비자 물가지수 좋은 수치가 발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어제 제가 미존 유튜브의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요. 오늘의 미국 주식 분석, 진먼스터의 테슬라 어닝 전망을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그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테크 부분의 최고의 애널리스트 진먼스터의 주장에 따르면 9월 분기, 즉 3분기에 테슬라 총 마진 세전 이익이요. 17.5%에서 17.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요 18.2%거든요. 따라서 테슬라의 마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아마도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장을 진먼스터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써놨죠. 이 분석 기사는 목요일 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에서 함께 읽어보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딩 플랫폼에 제가 올려놓은 글이고요. 진먼스터의 테슬라 어닝 전망이 제목입니다. 자, 주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인가 아니면 테크 기업인가 이러한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다른 자동차 기업과 마진이 비슷해진다면 그러면 이제 테슬라를 테크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월등한 마진을 지켜야 되는 것이 테슬라의 입장이다. 그래야 우리가 테슬라를 테크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의 영업 마진은 평균적으로 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14%였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한 2배 정도 높은 거죠. 그래서 14%라는 수치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는 유리한 수치지만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마진의 환급률을 생각하면 즉 애플 같은 기업은요. 영업이익률이 38%나 되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테크 기업들의 평균에 뒤처지는 수치다. 따라서 여기에서 상승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먼스터의 주장에 따르면요.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영업 마진을 25%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지금 진먼스터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4%인데 25%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따라서 지금 현재 가솔린타에서 전기차로 이전하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향후 10년간 마진이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테슬라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진먼스터의 이야기대로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자, 다음에는요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3분기에 어닝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총 마진에 대한 예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테슬라 어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크레딧을 제외한 자동차 총 마진입니다. 지난 3분기 동안 이 지표는 2022년 12월에 24.3%에서 2023년 6월에 18.1%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도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감소를 했죠. 자, 그 이유는 대부분 상반기 가격 인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3년부터 지금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렸잖아요. 자, 어느 정도 떨어뜨렸냐면 차량의 판매가가 평균적으로 11.5%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핵심적인 질문은요. 마진이 과연 언제부터 안정화될 것인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마진의 확대는 언제 시작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9월 분기, 따라서 다음 어닝 실적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9월 분기의 크레딧 제외 총 마진 시장 예상치는 현재 18.2%라고 합니다. 이게 컨센서스라는 거죠. 그런데 진먼스가 보기에는요. 18.2%가 어려울 것이다. 17.5에서 17.8%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초기 주가 반응은 어닝 보고서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 따라서 어닝 발표하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12월 분기 총 마진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어닝콜에서 긍정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맞아 떨어질지,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정말 쪽집게죠. 자, 9월 마진 전망 수치에 도달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에서는 지금 18.2%를 총 이익률로 보고 있는데 왜 진몬스터는 17.5에서 17.8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분기 동안 마진에 두 가지의 역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역풍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수치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자, 가장 큰 요인은요, 첫 번째로 곧 출시될 모델3 하일랜드 출시에 대비한 설비 교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가팩토리 상하이가요, 효율성이 너무나 저하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결과 해당 분기의 생산량은 지난 6월 분기에 비해 10% 감소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생산량이 떨어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이 문을 닫고 나서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는 거죠. 설비 교체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마진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4%로 추산되는 미국 자동차 재고 할인이었다. 따라서 테슬라의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면서 4% 정도 할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분기에 대한 총 마진 예측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될 어닝 결과는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면 다음 분기는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이던스가 좋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9월 분기의 총 마진은 실망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월에는요, 마진이 소폭 개선돼서 현재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인 18.4%에 부합하는 마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가 제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몬스터가 12월에는 마진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궁금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가지의 순풍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립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순풍이 뭐냐면요, 테슬라는 9월달 분기에 43만 대를 생산하고 판매했죠. 자,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 10% 증가한 47만 5천 대를 12월 분기에 생산해야 된다. 왜냐하면 180만 대 팔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요, 지금 지난 분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단 모델3 하일랜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새로운 모델3가 출시될 것을 예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모델3 사는 거를 좀 미루어왔겠죠. 연기된 수요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모델3 하일랜드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이버 트럭이다. 사이버 트럭 역시도 5,000대 미만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굉장히 작은 숫자긴 하지만 원래 없었던 제품이 추가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판매량에 반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가팩토리 효율성이 전분기 대비 개선해서 마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도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립적인 효과 하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난주 테슬라는 미국에서 4개 차량, 모델3 RWD, 모델3 롱레인지, 모델3 퍼포먼스, 그리고 모델 Y 퍼포먼스까지 이렇게 4개의 모델에 한해서 가격을 3.4% 평균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는데요. 차량 구성에 따라 변동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요, 평균적으로 가격이 2%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이 전체 테슬라 매출의 50%를 차지하잖아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1%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요, 추가적으로 마진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좋은 뉴스는 뭐냐면요, 12월 분기에는 테슬라 미국 내 재고 차량 할인 종료가 된다.
따라서 앞에서 3분기에는 이제 차량을 할인하면서 추가적으로 마진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세 효과가 한 4%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 평균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1%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방어해주는 한 가지 호재가 있다. 따라서 중립적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몬스터는요,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얘기입니다. 향후 2년 동안 테슬라 배송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와일드 카드는 사이버 트럭의 생산 속도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이버 트럭의 대기자가 지금 20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소문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 100만 명 정도는 3년 내에 아마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구매할 것이다, 실제 구매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요, 매년 33만 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경트럭은요, 포드 F-150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22년에 60만 대가 조금 넘게 판매됐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60만 대가 판매된다고 생각할 때 아마도 33만 대는 그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니다,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테슬라 판매의 20%에서 25% 정도를 사이버 트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예상에 의하면 올해부터 초기 배송을 할 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한 5,000대 정도 판매하는데 그칠 것이다. 최대가 이제 5,000대라는 거죠. 하지만 내년에는요, 1분기에만 15,000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번 어닝 때 약간 실망스러운 어닝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향후에 이제 새로운 제품이 연속적으로 출시가 되잖아요. 따라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모델 3,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그리고 판매가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순풍이 달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이고요. 제가 방송 녹화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올려드린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애플의 3분기 어닝 결과가 발표될 텐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들이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6월 이후에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들이 실적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애플 역시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들이 대만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들의 실적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이폰도 새로 나왔고 또 안드로이드 기반의 여러 대의 스마트폰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또다시 큰 폭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요 13.4%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밖에 주요 조립업체 그리고 부품 제조업체들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4%나 감소한 1조 2,40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TSMC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인공지능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좋았다. 따라서 스마트폰도 좋지 않았고 노트북도 좋지 않아서 굉장히 판매가 많이 감소했는데 다른 업체들보다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많은 수주를 했겠죠. 이 부분 때문에 TSMC는 우려했던 것보다 실적이 오히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요, 상대적으로 소량 판매되는 폴더블 모델을 제외하고는 수년에 걸쳐서 성장세를 되살리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요, 엄청난 하락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대만에 있는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했는지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시죠. 자, 호나이를 보시면 마이너스 19.7%입니다. 8월 달에도 8%가 떨어진 바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페가트로는 3.1% 올라가긴 했는데요. 8월 달 실적을 보시면 작년 대비 23%나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자,
위스트로는 마이너스 16.7%, 컴팔은 마이너스 18.6, 퀀타가 마이너스 18.6, TSMC는 13.4, 라간이 9.2% 올라가면서 유일하게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애플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공급업체들이요, 전반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은 실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어닝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것이 바로 애플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우버 관련된 호재입니다. 자, 이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버 이츠가 발표하기를 이제 두 매장에서 동시에 주문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버가 수요일날 발표하기를 우버 이츠 앱을 통해서요, 이제는 고객이 동시에 두 곳의 매장에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발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음식이 먹고 싶어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와인을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와인은 슈퍼마켓 가서 사야 되죠. 따라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인을 추가적으로 주문할 때 추가 배달 수수료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두 개의 다른 매장에서 각각 다른 아이템을 선택해서 한 번에 배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버는요, 이번 서비스가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고객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서비스는 2021년부터 비슷한 기능을 제고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어대시인데요. 도어대시는 이제 우버 이츠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죠. 따라서 이번에 우버가 우버 이츠에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 업체로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우버에 따르면요, 사용하기도 굉장히 쉽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위치에서 음식 선택을 마치고요, 그리고 나면 다른 상점 번들이라는 알림 표시들이 뜬다고 합니다. 그걸 클릭하면요, 두 번째 상점으로 이동을 해서 원하는 아이템을 주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굉장히 간단하게 우버 이츠에서 두 가지의 아이템을 각각 다른 매장에서 선택해서 딜리버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우버가 그들의 생태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를 묶어놓기 위한 하나의, 따라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단편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모닝스타라는 기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반도체 섹터는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 기회가 찾아온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4종목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모닝스타에 따르면 반도체는 일부 섹터에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자, 이 리서치 회사 모닝스타가 10월 11일 날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반도체 주식은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광범위한 테크 섹터를 보시면요, 5% 정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테크 주식은 5% 정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15%니까요. 엄청나게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특히 반도체 산업 중에서 두 가지의 칩 유형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날로그, 두 번째는 혼합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공지능 관련된 칩 역시도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줍줍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로 엔비디아는 한 달 동안 주가가 10%나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주가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모닝스타는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들, 즉 우리가 얘기하는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그들 자신, 그리고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고객사들을 위해서 생성형 AI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요, 조만간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아직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모닝스타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세계 경제가 만약에 강세를 유지한다면, 따라서 리세션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이제 AI 투자를 확대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경제가 약화되면, 따라서
만약에 리세션이 발생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I를 구현함으로써 이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경제가 어려워도 AI 투자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에 상관없이 이렇게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분야 외에도 자동차 분야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에 더 많은 칩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피니온이고요. 두 번째는 NXP 반도체입니다. 두 기업 모두 차량용 반도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모닝스타는 특히 인피니온의 매출이 40% 이상을 지금 자동차 분야에서 만들어낸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인피니온은 향후 10년간 자동차 파워트레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저 역시도 인피니온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온세미컨덕터를 선정을 했죠. 비슷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NXP가 나오는데요. NXP 역시도 전체 매출의 50%가 자동차 최종 시장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NXP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다각화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레이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기화, 안전 자동차 제품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기업은 메디아텍입니다. 자, 메디아텍은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무선통신 등 모바일 기기용 칩을 생산하는 대만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 스카이웍스 솔루션입니다. 스카이웍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4G, 5G 모바일 네트워크의 채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무선 주파수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5G 휴대폰, 그리고 나아가서 6G, 7G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되죠. 그렇게 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스카이웍스다. 이렇게 추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이번에는 댄 나일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댄 나일스는 지금 현재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 두 종목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두 종목은 오히려 공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메가테크 기업은 매그니피센트 7을 얘기합니다. 과연 이 7개의 메가테크 기업 중에 어떤 두 종목을 좋게 보고 어떤 두 종목을 공매도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리 펀드의 설립자 그리고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댄 나일스는 화요일 날 CNBC 스쿼드박스의 인터뷰에 등장을 했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셀 2000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 따라서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밖에도 방어주의 역할을 위해서 필수 소비재 주식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나빠질 것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일스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언급하면서 특히 지정학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어닝 결과 확실한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투자 전략을 밝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떤 주식을 추천하는지 한번 보시죠. 나일스는 대형 기술주들이 힘든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7월 중순 이후에 달러는 6%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매그니피센트 7 기술 대기업의 4분기 가이던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게 역풍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면 매그니피센트 7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대형 기업들은요, 매출의 53%를 미국 밖에서 얻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이 미국 바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출을 결국은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달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면요, 매출이 달러의 그 영향,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매그니피센트 7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매그니피센트 7은 현재까지 평균 96%나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시장을 훨씬 더 높게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도주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나일스가 보기에는요, 지금부터 12월까지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주를 보면 역풍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달러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횡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따라서 나일스가 보기에는 이 두 기업이 아마도 인공지능의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두 종목은 비트코인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확실한 어조로 해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그리고 애플에 관련해서는 반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이번 기사에는요, 테슬라, 애플에 대한 반대 투자하는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10월 1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홍보 말씀드리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플랫폼은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야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이 플랫폼 하나만 있으면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만큼, 특히 이제 테크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다른 웹사이트라든지 다른 플랫폼에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번 들어와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에는 100% 환불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론데 이러면 환불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한번 들어오셔서 정말 어떤 노력을 제가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